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웅도 없고 대단한 반전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밤 엄마가 아들 번호를 눌렀고 아들이 받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마디가 오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그게 전부인데.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저녁을 먹는 부모님, 연락이 뜸해진 자녀 때문에 괜히 서운한 분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전화를 미룬 적 있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딱 3초면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순자 씨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려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예전에는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여유롭고 좋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길 건너 슈퍼 앞에는 벌써 트럭이 와서 짐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집 앞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순자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아팠고 병원에서 보낸 시간도 길었고 마지막은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켰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였습니다. 아들 민준이 그때 한 달가량 회사 휴가를 내고 내려왔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별말 없어도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민준이가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준이도 서울로 올라갔어요. 당연한 일이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준이가 올라간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가 조금씩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순자 씨가 먼저 걸어야 받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했습니다. 민준이는 IT 계열 회사에 다니는데 일이 많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한다고 했거든요. 손주도 이제 5살이 됐으니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며느리도 챙겨야 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이 비슷하니까 슬슬 마음 한켠에 뭔가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귀찮은 건 아닐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바쁜 거 알면서 왜 자꾸 연락하려고 하지 나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게 됩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게 됩니다. 그냥 내일 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내일도 또 미루게 되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켜놨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괜히 창문 밖을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들어서 뉴스를 보는 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밥은 잘 먹나? 손주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그 많은 말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별일 없나 해서라는 말 한마디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민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혼잣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소파 옆에 내려놓고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뭔가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웃음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던 아이였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얼른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다 크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바로 이 생각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귀찮게 하는 일이냐고요?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꼭 논리대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도 망설이게 됩니다. 순자 씨가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오후가 넘어가고 저녁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특별히 해먹을 게 없었어요. 밑반찬 몇 가지에 밥을 한 공기 퍼서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TV는 켜놨지만 소리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음에 불과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2숟가락쯤 먹고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뭔가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운이 없었어요.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하나였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는 것.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가 이유 없이 서럽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던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불이나 꺼낼까 하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준이었어요. 순자 씨는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얼른 받으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막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민준이는 전화를 받으면 엄마하고 밝게 시작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숨이 약간 가쁜 것도 같고 목소리 자체가 좀 낮고 조용한 느낌. 엄마 전화했었지? 응, 그냥 별일 없나 해서. 순자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티를 내기 싫었으니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왜인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하다고 따진 것도 아닌데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담긴 게 뭔지 순자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대답했는데 아들의 다음 말이 평소보다 느리게 나왔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순자 씨가 아들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건 2달 전 추석 때였습니다. 그때는 민준이 가족이 내려왔었어요. 며느리 지영이랑 손주 준호까지 셋이서요. 순자 씨는 일주일 전부터 뭘 해줄까 고민했고 갈비찜에 잡채에 명절전을 직접 부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는 날 아침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민준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소갈비찜, 지영이가 처음 왔을 때 맛있다고 했던 도라지 무침, 준호가 생일날마다 달라는 계란말이까지. 민준이 가족이 도착했을 때 준호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와서 할머니 하고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 냄새, 아이 온기. 이 아이가 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데 순자 씨는 그날 민준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뭔가 느꼈습니다. 눈밑이 꽤 어두웠거든요. 살도 조금 빠진 것 같고 전보다 웃을 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많이 힘드나? 하고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명절에 괜히 무거운 이야기 꺼내서 분위기 망치기 싫었거든요. 그냥 밥 많이 먹어 하고 말았어요. 민준이가 서울로 올라간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또 참았어요.
올라가자마자 전화하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그때 민준이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됐는데 민준이가 그 팀의 메인 담당자로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정받는 것 같기도 했고 이걸 잘 마무리하면 승진도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이 계속 바뀌고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빠지면서 업무가 민준이한테 몰렸어요. 하루에 14~5시간 일하는 게 당연해졌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나가야 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눈만 감고 있다가 준호가 아빠하고 달려오면 억지로 일어나서 같이 놀아주는 척 했습니다. 지영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힘든 거 알면서도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준호 어린이집 케어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두 사람이 집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각자의 피로 속에서 옆에 있는데 멀어지는 느낌. 민준이는 그 시기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나중에 털어놨어요. 전화하면 엄마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다 말해버릴 것 같고 말해버리면 엄마가 걱정할 것 뻔하고. 근데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게 받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전화기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목이 메는 것 같아서 참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받으면 다 쏟아낼 것 같아서. 아들이라는 게 들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도 그 시간이 많이 외로웠던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요즘 제일 숨쉬기 편한 시간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어요. 지영이는 준호 재우고 먼저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조용히 씻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준호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평소엔 엎드려서 자는 편인데 그날은 준호가 이상하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왜 저러지?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아이 등에 손을 댔는데 뜨거웠습니다. 민준이는 그 순간 잠이 확 깼어요. 얼른 이마에 손을 대보니 확실히 열이 있었고 체온계를 가져다 재봤더니 38.9도. 거의 39도에 가까운 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얼른 지영이를 깨웠어요. 준호 열 있어. 39도 가까워. 지영이도 벌떡 일어나서 준호 상태를 봤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엄마하고 힘없이 불렀어요. 얼굴이 발개져 있었고 숨을 좀 가쁘게 쉬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상태를 지켜봤는데 20분이 지나도 열이 내릴 기미가 없었어요. 민준이와 지영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응급실 가자. 밤 10시 반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은 그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리면서 민준이는 처음으로 그날 하루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오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영이는 준호 옆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민준이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주무셨을까? 아니면 혹시 아직 기다리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니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민준이는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2번도 안 울리고 바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잠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살짝 잠겼지만 티가 나지 않게 참았습니다. 엄마 전화했었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많은 말을 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합격했어. 나 결혼할 것 같아. 나 지금 병원이야. 이 세 문장은 길이는 비슷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두 문장은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고 마지막 문장은 심장이 내려앉게 합니다. 순자 씨가 딱 그랬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이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방금까지 괜찮은 척하고 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어디 아파?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스로도 느낄 만큼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서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나 지금 병원이야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얼마나 심한 걸까? 그러니까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마음, 오늘 하루 아들 생각이 났던 것,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순간 전부 걱정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압축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아니고 애가.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나가 아니고 애라는 말. 아들이 아프다는 안도와 손주가 아프다는 새로운 걱정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손주가? 많이 아파? 아니,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열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 왔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완전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갈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0.1초도 안 걸렸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본능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몸이 얼마나 힘들든 그런 건 아예 계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늦었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순자 씨는 잠깐 멈췄어요.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야라고 했는데도 그 말이 선뜻 납득이 안 됐거든요. 손주가 응급실에 있는데 할머니가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한 말이 순자 씨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걱정할까봐 전화 못 받았어. 이 말을 잠깐 해석해 볼게요. 아들은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밤에 아이열이 올라서 응급실까지 왔고 진료 대기 중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많이 불안하고 지쳐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전화 못 받은 이유로 꺼낸 말이 엄마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민준이는 오후에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도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쌓이고 아이열이 올라서 응급실까지 왔고 본인도 불안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엄마 전화를 그 순간 바로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받으면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였어요. 아이가 열이 올라서 응급실 간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려오겠다고 하겠죠. 밤에 혼자 차 타고 오시거나 기차 타고 오시거나. 그게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힘든 걸 숨겼어. 이게 아들이 한 행동의 본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루 종일 마음속에 쌓여있던 게 뭔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전화 안 받아서 서운했는데, 연락이 뜸해서 섭섭했는데,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다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엄마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그 걱정이 짐이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 걱정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부모는 괜찮아? 하고 묻는 방식으로 걱정하고 자식은 묻지 못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걱정합니다. 그걸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요. 잘했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애 옆에 있는 게 먼저지. 단 2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2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이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섭섭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잘했어라고 했을 때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응급실 대기실 형광등 아래에서 아들은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옆으로 가서 준호 손을 같이 잡았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전처럼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이 왔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구나.
그 생각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다가 잠깐 사이에 기특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실은 늦은 밤에도 고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누군가는 초조하게 서성이고 누군가는 뜬 눈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과 소독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들. 그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긴장입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진료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지영이 무릎에 기대어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맞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됐는지 얼굴이 아까보다는 덜 빨개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열이 내린 건 아니었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민준이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야근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그리고 준호 열이 올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온 하루였는데 정작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뭐라고 하셨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했대. 지영이가 픽 웃었어요. 역시. 그 역시라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어머니 순자 씨를 꽤 잘 알거든요. 처음 사귈 때부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절대 자기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한 분. 하지만 그만큼 속으로는 많이 삭히는 분이기도 하다는 걸 지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 좀 자주 드려야 할 것 같아. 지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잠결에 준호가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응, 여기 있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장면을 지영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 그 짧은 교환. 그걸 보면서 지영이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섭거나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순간이 뭔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아빠가 여기 있고 그게 전부인 밤이구나.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빠야.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야근하고 와서 준호 열 제일 먼저 알아챈 거 당신이잖아.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자버렸는데.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그냥 우연히 알아챈 거지. 우연이든 아니든 알아채는 사람이 알아챈 거야. 그 말에 민준이는 뭔가 할 말을 찾는 것 같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요즘 자신이 좋은 아빠인지 자신이 없었어요. 출근하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아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노트북 켜고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준호가 아빠 나랑 놀아요 하면 아빠 지금 일 좀 해야 해 하고 미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그 말을 해줬을 때 뭔가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한번 올라오시게 할까? 민준이가 그쪽을 봤습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나도 요즘 너무 내 일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고. 민준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가 서울 오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던가. 그건 또 금방이지. 금방이면 어때? 하루라도 가면 좋잖아. 민준이는 대답을 안 했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아낀다는 건 반대가 아니라는 거니까.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열이 37.4도로 내려갔네요. 좀 더 지켜봤는데 다른 증상은 없고 호흡도 안정됐어요. 일단 오늘 밤 집에서 잘 지켜보시고 내일 소아과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진료를 마치고 민준이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응급실 자동문을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차갑게 스쳤어요. 민준이는 재킷으로 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내려가자. 민준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다였어요. 긴 약속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내려가자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이 응급실과 그 안에서 나눈 모든 대화들이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준호를 카시트에 앉히면서 민준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내려간다고 문자 보내야겠다. 지금 보내도 될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자고 계실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그날 밤 잘 못 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다가 이불을 꺼내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준호가 걱정됐거든요. 열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아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해 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응급실 있는데 전화하면 방해되지. 그래서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빨리 나아야 한다. 민준아, 고생이 많다. 지영아, 너도 힘들겠다.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순자 씨는 조용히 그 가족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커피를 내리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어요. 민준이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 열 내렸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순자 씨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두 문장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건드렸어요. 첫 문장은 안도감, 두 번째 문장은 설렘. 순자 씨는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오지 않아도 돼. 민준이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순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커피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도착한 건 그날 점심 무렵이었어요. 준호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에 아팠던 게 거짓말처럼 씩씩했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준호. 순자 씨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이번에는 유독 꽉 안겼어요. 순자 씨는 그 무게를 팔로 느끼면서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왔어. 그래, 들어와. 짧은 인사였지만 그게 충분했어요. 지영이가 과일을 한 봉지 들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서 와 하면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 지영이가 맛있다고 했던 도라지 무침, 준호가 달라는 계란말이. 추석 때와 똑같은 상차림이었어요. 민준이가 눈치를 챘는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추석 때 해준 거랑 똑같잖아.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좋다고. 그 한마디에 순자 씨가 웃었어요. 식사 중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밤 많이 걱정됐지? 뭐가? 준호 열 올랐다고 했을 때 순자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좀 그렇더라. 많이? 많이는 아니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무슨 소리야? 잠 못 잔 거 티나. 순자 씨가 잠깐 멈칫했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좀 그랬지. 아이가 아프다는데. 다음에는 바로 전화할게. 민준이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시킬까봐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 알아. 나도 알아. 앞으로 그러자. 밥을 다 먹고 준호가 낮잠을 자는 사이 민준이는 마루 끝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엄마가 가꾸는 화분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담장 위로 감나무 가지가 뻗어 있고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 아직도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저 나무에 올라갔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자전거를 처음 타던 날 저 마당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기억.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엄마가 저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기억. 이 집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담고 있는지 요즘은 서울에 있으면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순자 씨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당을 봤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에서 안 외로워? 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지. 그렇구나. 근데 괜찮아. 괜찮다고? 응. 순자 씨가 마당의 화분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안 괜찮았어. 아빠 가고 나서 한동안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이랑 사는 법을 배우게 됐어. 화분도 기르고 동네 경로당도 나가고 이웃 할머니랑 마실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더라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래도 외롭지? 가끔은. 그때 전화하면 돼. 내가 받을게. 순자 씨가 민준이를 받습니다. 바쁠 텐데. 바빠도 받을게. 그 말에 순자 씨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뿐이었어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후 늦게 민준이 가족이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잠에서 깨서 할머니 집 더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졸랐어요. 민준이가 안 돼, 아빠 내일 일 있어 하자. 준호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하면서 순자 씨 눈치를 봤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면서 준호야 다음에 또 오면 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자. 준호가 약속? 하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순자 씨가 꽃기 걸어줬습니다. 그 장면을 민준이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민준이 핸드폰 배경화면입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면서 순자 씨가 민준이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말없이 잠깐 잡았다가 놓은 거예요. 민준이는 그 손 온도가 기억났다고 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가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흔들었고 민준이도 사이드미러로 엄마를 봤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도 순자 씨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애들이 뛰어다니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준호가 가지고 놀다 간 장난감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지영이가 놓고 간 과일 봉지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조금만 더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들렸어요. 오락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뭔가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순자 씨가 따라 웃었습니다. 혼자 웃는 게 좀 이상한가 싶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었습니다. 남은 갈비찜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준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들어왔어. 준호도 잘 있어. 다음에 또 갈게. 순자 씨는 짧게 답장했어요. 그래. 잘 자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전화 한 통. 받지 않은 전화. 다시 온 전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이 짧은 흐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갔는지. 순자 씨는 그날 전화를 못 받은 아들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리웠던 거예요. 자식이 그리웠던 거예요. 민준이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못 받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통화 끝에 두 사람은 다시 연결됐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걸 설명하지 않아도, 잘했어 한마디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한 문장으로. 우리는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독립하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공간적으로 독립하고 결정권도 독립하고. 그런데 한 가지 독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독립이 안 됩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어릴 때로 돌아가는 느낌, 아빠한테 잘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놓이는 느낌. 그게 40이 넘어서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민준이가 그랬습니다. 응급실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엄마가 화내거나 걱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잘했어라고 했을 때 40살 다 된 어른이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그건 그 말 안에 나는 네 편이야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라도 아무리 독립해도 아무리 누군가의 부모가 됐어도 여전히 나를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부모라는 존재의 힘입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어요. 예전에 내가 아이를 걱정하던 그 자리에 이제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걱정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분이 있었나요? 전화 한 번 못 받아서 미안한 부모님. 연락이 뜸해져서 괜히 서운했던 자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뤄왔던 나 자신. 지금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잠깐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딱 한 명, 요즘 연락을 못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는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오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영상이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